친구의 울릉도 괴담. 그 녀석을 처음 만난 건 신입사원 연수회 때였습니다. 처음 본 그 녀석의 인상은 그냥 평범했죠. 외모도 평범, 입사 성적도 평범, 대학도 평범. 여자들에겐 인기가 많아요. 성격이 좋고 말을 재미있게 잘하더군요. 같은 반은 안 썼지만 입사 동기라 인사도 트고 조별 토론 같은 거도 하고 나름 며칠 우정을 다지며 지내다 자주 안부 나누자고 하고 퇴소를 하고는 회사에 부서 발령을 받아 출근했어요. 며칠 정신없는 일과 중에 우연히 복도서 마주쳤죠. 알고 보니 바로 옆 부서였습니다. 그렇게 반갑다고 인사하고는 다시 만난 건 며칠 후에 퇴근 후 신입사원 환영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서였어요. 그 친구도 환영 회식을 했다더군요. 우리는 반갑다고 간단히 우리끼리 한잔 하자고 위기투합했고 간단히가 대단히가 되도록 소주를 빨아댔습니다. 다음날 날 둘 다 지각했습니다. 근데 전 칭찬받고 그 녀석을 깨졌어요. 그 녀석은 신입이 빠져가지고 회식했다고 늦었다고 줄줄이 혼났고 전 어린 시절부터 영민했던 아이답게 절 잡아 먹으려는 적들에게 풀 죽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술을 생전 처음 입에 대다 보니 라고 센 구라를 쳤고 아니 술 처음 먹는 사람이 그리 주는 대로 받아 마셨냐며 놀라는 부장님께 제가 어찌 감히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그 외 기라성 같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주시는 잔을 감히 거부할 수 있겠냐며 비장하게 얘기를 했고 제 얘기를 듣고 감탄하시며 그럼 하루 월차라도 내고 쉬지 그랬냐는 말에 전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모범 답안을 내놓아 점수 왕창 땄습니다. 사실 저 알코올 중독 수준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날 늦도록 술에 취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둘 다 귀신을 믿고 심지어 그 녀석은 심심치 않게 본다고까지 하고 가까운 무속인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둘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사 얘기, 고출 같은 상사 선배 얘기, 안주 삼아서를 마시다가 둘 다 어지간히 술이 들어 가자. 녀석이 그러더군요. 에이야, 넌 혹시 귀신 같은 거 믿냐? 응? 귀신 글쎄,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재미있는 귀신 얘기해 줄까? 뭔데? 들어는 드릴이다. 그 녀석은 아차 싶었나 봅니다. 아니다. 그냥 예전에 들은 재미있는 얘기가 생각나서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별 재미없네. 뭔데? 말을 꺼냈으면 얘기해야지. 사람 궁금하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냐. 용은 봐라. 이거 뭔가 비밀이 있는 놈이구나 싶었어요. 저 반응은 분명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데 안 믿어주고 미친 놈 소리 들을까봐 얘기를 안 하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전 계속 똥꼬를 긁었어요. 뭔데? 뭔데? 녀석은 술이나 마시자며 자꾸 회피하더군요. 이 자식아, 빨리 말해. 한번 물면 안 놓는 우리 동네 미친 개가 나야. 모르쇠로 꿋꿋이 버티는 녀석의 입을 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먼저 오픈 마인드로다가 가기로 한 거죠. 그래. 사실 나도 그런 얘기 많이 알거든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하고는 할매와의 얘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해서 감탄을 해가며 듣는 녀석을 보며 전 속으로 생각했죠. 이거 이쪽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놈이 확실하구만. 얘기가 다 끝나고는 이거 내가 직접 겪은 얘기야. 진짜야. 나 궁서체다. 라고 했죠. 위험한 발언입니다. 전 가족들끼리 이외엔 저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어디서 본 얘기라던가 읽은 괴담 같은 건 얘기하지만 할매와의 얘긴 절대 안 합니다. 할매와의 추억을 그냥 들은 얘기라고 말하는 건 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진지하게 제 얘기라고 하면 반응은 이상한 놈 취급받거나 구라쟁이, 미친 놈 취급받는 단 걸 잘 알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던 저와는 달리 멍청한 그 녀석은 초딩 시절 다른 애들은 못 본 자기가 본 걸 애들에게 자랑하고 다녔고 구라만 치는 이상한 놈으로 몰려 어려서부터 왕따를 경험했답니다. 그냥 애들이 자기랑 안 놀아주더랍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남에게 절대 얘기 안 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왕따에서 해방되고는 입 다무는 길이 살 길이란 걸 알았다더군요. 그러다 그날 자기 말을 의심 없이 들어주고 믿어주는 천사 같은 조아를 만나 완전 주댕이에 봉인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자꾸 조금만 더 있다 가자고 시간을 끌어 다음날 불행을 자초했어요. 그리고는 저녁마다 절 납치해서 강제로 지 얘기를 신나게 들려줬죠. 야 너는 그 무서움 모른다. 내가 어릴 땐 귀신이랑 같이 뛰어 놀던 사람이야.
귀신이랑 그럼 친구한 거냐? 아니, 나 잡으러 쫓아다녀서 도망 다니느라 뛰어들었다고. 그 녀석과 저는 집도 가까웠습니다. 녀석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원룸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전 퇴근 후 녀석의 집에 자주 가서 불쌍한 그 녀석과 자주 놀아줬어요. 딱히 제가 착해서 놀아준 건 아니고요. 녀석의 집에 있는 최신형 양문 냉장고 속에 천국이 있었거든요. 그 녀석 본가에서 보내주는 각종 반건조 생선과 오징어와 산나물들. 혹시 주먹만한 홍합 먹어보셨어요? 빨간 해삼요. 그 녀석의 본가는 축복의 땅 울릉도였습니다. 전 냉장고가 가득 차난 그 녀석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입사 2년차인 28살 여름. 불과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집에서 쉬고 있던 12시가 다 되어 가던 시간 녀석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 덜덜덜덜덜. 뭐해? 빨리 우리 집으로 와. 싫어. 잘 건데. 빨리 나 귀신 봤어. 그래. 좋겠다. 개부법. 야. 안 해쳐. 예전에 우리 할매가 귀신은 보통 사람은 못 건드린대. 참. 너 보통 사람은 아니지. 그냥 좀 놀아줘라. 설마 죽이기야 하겠냐? 야. 농담 아냐. 나 지금 무섭단 말야. 와라. 네가 와라. 우리 집. 여자 귀신이지. 응. 뭐. 보도났다. 이렇게 막 놀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울 수는 있어도 함부로 해치진 못한다는 걸 들어서만 압니다. 그러자 녀석은 회심의 히든카드를 꺼냈습니다. 어제 집에서 택배 왔다. 지금 당장 달려갈게 친구야. 집에 도착한 이 방에서 이불 쓰고 떨고 있었던지 문을 열어주는데 땀이 범범이었어요. 들어선 집에서 못 보냈어? 하고는 냉장고부터 검문을 하는데 녀석은 덜덜 떨며 들어와서 제 뒤통수에 대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늦게까지 회사서 일하다가 들어오는데 자꾸 뒤통수가 근질거려서 뒤로 돌아보는데 귀신이 있었어? 냉장고를 계속 뒤지며 전말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기분 탓이라 여기고 계속 오는데 계속 뭐가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 생선을 구워서 소주를 한 병 꺼내 식탁에 앉았습니다. 친구는 맞은편에 앉아 자기도 소주 한 잔 따르고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뒤돌아보니 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경과민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본 거야. 그 여자는 길로 내 뒤를 따른 게 아니라 담 위로 날 따라온 거였어. 쌍. 좆됐다 싶어서 그냥 안 본 척하고 걷는데 계속 담 위로 날 따라오더라고. 내가 일부러 속력 내서 빨리 걸으면 지도 빨리 따라오고 집 거의 다 와서 뛰었는데 그 거리 유지하며 지도 뛰더라고.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 제게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좀 화장실 좀 살펴주라. 응? 난 그런 거 안 보이는데 알았다 하고는 집안을 두루 살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는 녀석을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간다고 하자 못 가게 바지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빨리 놔라. 내일 출근하려면 지금 자야 돼. 자고 가. 자고 가. 나 버리고 가지 마. 이씨. 내일 이 복장으로 출근하냐? 내일 일어나서 집에 가서 갈아입고 가면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이서 잤어요. 자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마침 다음 주 휴가니 이번 주말에 고모 할머니 한테 내려갔다가 집에 가야겠다. 너도 나랑 우리 집에 갈래? 울릉도. 난 다음 주 휴가 아닌데. 그리고 난 물에 가면 안 되는 팔자라고 누누이 설명했잖아. 야, 무슨 울릉도가 손바닥만한 섬인 줄 아냐? 거기 바닷가 아니래도 경치 끝내주고 볼 거 많아. 그리고 물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잖아. 보는 건 상관없지. 가자. 응. 그래도 별로 안 끌렸습니다. 아마 할매에게 너무 쇠뇌되었나 봅니다. 그땐 이미 휴가 계획 다 짜놨었는데 어느 워터파크가 손바닥만한 비키니 입은 몸매 좋은 여자들이 더 많은가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한여름의 썸을 꿈꾸며 제가 망설이자 녀석은 강력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가면 먹을 거 진짜 많은데 너 좋아하는 싱싱한 오징어 내장탕에 너 좋아하는 볼락에 너 좋아하는 홍삼에 너 좋아하는 홍합. 아, 여름이라 홍합은 좀 그런가? 그럼 말려둔 홍합 살짝 불려 홍합밥 짓고 그만. 자꾸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밭에서 수박 큰 거 한 통 따서 응? 울릉도도 수박 있어? 야, 우리 울릉도 무시하냐? 울릉도 수박은 육지 수박이랑 질이 틀리거든.
수박 한 통 따서 시원한 마을 뒷 산 계곡에 가서 불 피워 삼겹살 굽고 지난 봄 뜯어 담은 명이 장아찌에 싸서 한 입 싹. 거기에 더덕 고추장 구이를 구워. 그만 하라고 이 자식아. 결국 넘어간 전담날 회사에서 휴가를 바꿀 수 있나 알아봤고 별 특별한 일이 없어 쉽게 휴가를 바꿀 수 있었어요. 일단 친구의 고모 할머니가 계신다는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분은 친구가 자랑에 맞지 않는 대단한 만신이셨다는 증조 할머니의 자제를 가장 많이 물려받아 지금도 포항 일대를 주름 잡으신다고 합니다. 친구의 집안은 증조모 이후 대대로 무녀나 박수가 아주 많이 태어난 집안인데 그 중에서 증조모의 능력은 발군이셨나 봅니다. 그 외에 지금은 고모 할머니가 최고이고 친구가 가지고 다니는 부적도 그분이 써주신 거라더군요. 그 외에도 조금씩은 신기를 타고 나신 분이 많다더군요. 친구 할아버지도 친구의 아버지나 고모들도 어디 가면 딱 점집 차리고 무당 행세하시면서 사실 만큼은 된답니다. 야야, 그러다 잘못하면 큰일이야. 무당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냐. 하늘이 택한 사람만 하는 거다. 우리도 잘 알아. 그러니 무업 안 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짓고 고기 잡으며 살지. 고모 할머니는 그 대단하셨다는 친구의 증조 할머니의 하나뿐인 고명 딸이시라더군요. 저희 맨날 이것 가지고 투닥투닥 말싸움 했거든요. 서로 우리 할매가 더 세다고. 친구의 고모 할머니께선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친구가 며칠 전 얘기를 하자 대뜸 부적은 잘 가지고 다니냐시며 부적 좀 꺼내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부적을 꺼내자 펴보셨는데 세상에나 부적이 불에 탄 것처럼 검했어요. 에고 이러니 효험이 없지. 그동안 여러 번 손 쳤었나 보네. 하시면 이 몸 네가 잘 챙기라시며 넣으면 주려고 준비했다고 하시며 새 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방비를 튼튼히 한다면서 네 방 사진 있냐고 하시더니 친구의 폰 저장된 사진을 보시고는 부적 몇 장 써줄 테니 알려준 위치에 붙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제게 눈길을 옮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자네도 혹시 부적 같은 거 가지고 다니나? 라고 하셨고 전 그런 건 없기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신기하단데 하긴 이건 부적 따위의 기운은 아니라시며 그런데 뭐가 이리 강력하냐며 신기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뭐가 있냐고 여쭈니 자넨 물에 대해 아주 약하긴 한데 그 이외엔 지극히 평범하네. 신기도 없고 영을 타는 체질도 아니고 그런데 아주 강력한 흔적이 있네. 그것도 2개씩이나. 전 신기해서 혹시 할매와 관련이 있나 해서 여쭸어요. 혹시 이런 거랑 관계가 있을까요? 하며 상주 할매 얘기를 간략하게 해드렸죠. 고모 할머니는 아주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들으시고는 기연이구만 하시며 일어서서 선장을 여시고 뭔가를 찾으셨어요. 그러시다 찾으셨던지 커다란 책을 한 권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진첩이었습니다. 그러시고는 몇 장을 넘기시더니 제게 사진 한 장을 가리키며 자네 혹시 이 보살님 아나? 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가리킨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갈비찜, 아줌마랑 고모 할머니가 다정하게 웃고 계셨죠. 전 안다고 하며 틀림없이 할매를 어머니라 부르던 아줌마라고 했어요. 그러시자 이번에도 몇 장을 넘기시더니 혹시 자네 할머니가 이분이 아니신가 하셨습니다. 그건 여러 명이 단체로 무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가르키신 가운데 서 계신 분은 아주 젊었을 때 못이셨지만 틀림없는 꿈에도 잊지 못할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사진 속 할매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났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더니 잠시 후에 고모 할머니께선 혹시 자네가 그분 장례식 때 3일 내내 울어대고 장지에 가서 난리를 쳤던 그 학생이 아닌가? 라고 하셨습니다. 저 맞습니다. 친구의 고모 할머니도 그때 함께 하셨었나 봅니다. 제 흑역사를 알고 계시는 거 보면 맞구만. 그때 자네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 내 평생 수백 번 장례식을 봐왔지만 자네처럼 3일 내내 그렇게 슬피 우는 사람은 처음 봤다네. 특히 장지에서의 난동은 압권이었어. 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야.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친구가 뭔데 그러냐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얘긴 안 해줬지만 틀림없이 다음에 오면 할머니께 물어볼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참으로 대단한 분이셨지. 자네의 행동만 봐도 얼마나 그분과 밀접한 관계였는지 알 수 있겠네. 아마 자네에게 새겨진 기호는 그분의 흔적일 걸세. 하나는 인간이 새긴 게 아니니 그분이 모셨던 그 대단하고 강력한 신의 흔적일 거고
하시더군요. 전 궁금해서 무슨 흔적이냐고 여쭈었습니다. 할매가 새긴 건 일종의 경고문 같은 거래요. 얘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그리고 할매가 꼬셔서 도장 받아주신 게 분명한 신의 흔적은 얘는 내 거니까 알아서 하라는 일종의 영역 표시 같은 거랍니다. 신의 사인 받은 몸입니다. 그러시면서 자넨 귀신 같은 거에 평생 휘둘릴 일 없을 테니 부적 따위 쓸 일도 없을 거라시며 아마 귀신 바글바글한 흉가에 가서도 잠만 잘 잘 거라 하시더군요. 인연이란 건 참 묘하죠. 절 알고 할머니를 아시는 분을 표안까지 가서 만나다니. 또 그분의 손자랑 제가 친구의 인연을 맺다니. 이때 친구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더군요. 고모 할머니보다도 그 할머니가 더 세요. 고모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비교가 되냐시며 고양이가 아무리 크고 싸나운들 호랑이랑 비교를 할 수 있냐고 하셨어요. 녀석은 다시 바짝 다가 앉으며 증조 할머니랑은 이라고 했어요. 사실 저걸로 맨날 말싸움하니 저도 그건 궁금했죠. 응. 나도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사람이라 우리 어머니가 더 세시다고 하고는 싶다만 어머니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셨던 분이긴 하신데 네 친구 할머니는 사람의 경지를 넘으셨던 분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후아하. 상주 할매윈. 앞으로 까불지 마. 녀석은 그리도 대단하다 생각한 자기 증조모보다 더 대단한 분이 계셨다는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 듯 쿨이 팍 죽어 있었고 전 어깨를 쳐주면서 얘기를 했죠. 야, 그래도 너네 증조 할머니는 표범이셨다잖아. 그거도 대단하신 거지. 제가 속으로 호랑이 못 이겨도 라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일어나 하시면서 놀고 있으라시더군요. 친구가 어디 가시냐고 묻자 목욕 간다고 부적 쓰려면 목욕 제게해야지 하셨습니다. 친구가 부적 쓰려면 그래야 하냐고 하자 목욕나고 지성도 드리고 써야 하신답니다. TV 보니까 막 써주던데 라고 친구가 또 바보 같은 질문을 하자 그건 미리 과정 거쳐서 써둔 거 주는 거던가 증조모급은 되어야 가능한 거라시며 아니면 가짜거나 라고 하셨어요. 저인 고모 할머니 댁에서 1박하고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제가 괜찮겠지? 하고 불안해하자 친구가 수십 번도 더 다났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가 탈배를 가리키면서 저 큰 배 뒤집으면 그게 물귀신이냐? 동해 용왕님이지. 그리고 용왕님이 미쳤다고 수백 명 사람 담배 뒤집으시겠냐? 하더군요. 딴은 그렇겠다 했지만 일말의 불안감이 친구는 그런 제게 걱정 말라며 제가 이상한 짓 하면 제가 죽지만 않을 만큼 제 뒤통수 엄청 세게 까서 기절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전 하다가 안 되면 죽을 만큼 세게 때려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속에서 숨 막혀서 익사하긴 싫다고 숨 쉬면서 죽고 싶다고 했어요. 전 수영은 해도 잠수하면 10초도 못 견딥니다. 바로 패닉 일으켜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숨 참기 내기 하는 사람이죠. 죽으면 어차피 영원히 안 쉴 건데 결론은 무사히 울릉도 가서 있는 내내 먹고 마시고 자고 시간 나면 녀석이 귀신 봤던 장소들도 가보고 밤엔 둘이 귀신 얘기 실컷 하며 지내다 왔습니다. 역시 본 고장에서 듣는 얘긴 더 맛깔 나더군요.